뭐뭐뭐부터 시작되는 대입 전쟁. 자, 미국 명문대의 상징인 하버드대보다 더 입학하기 어렵다는 이곳. 756명의 지원자 중 17명, 2.4%만이 합격한다는 이곳. 자,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곳은 바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트리니티 스쿨의 유치원 과정입니다. 유치원 과정이요? 유치원이요? 자, 1709년에 개교해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스쿨. 이곳은요, 유치원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사립학교인데요. 한 부지 안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모여 있습니다. 학비, 물론 셉니다.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유치원 1년 학비만 봐도요, 한화로 약 6,500만 원입니다. 유치원이? 자, 이게 대학교 등록금이 아닙니다. 유치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해도 비싸겠다. 미쳤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이곳에 입학을 꿈꾸는 이유. 바로 꿈을 위하여. 자, 미 경제 전문지 조사에 따르면요. 아이비리그 대학, MIT, 스탠퍼드대 등 10곳의 명문대 진학률이 무려 41%. 와. 미국 내 사립학교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이 학교에서 명문대를 잘 보내는 비결이 뭐예요? 자, 트리니티 스쿨의 강점은요, 바로 막강한 칼리지 카운슬러 제도. 말 그대로 아예 대학 진학만을 위한 전문 상담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학 컨설턴팅을 해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초빙해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첨삭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헐. 너무 대박이다. 이 정도면은 그 김서영 쌤 있잖아요. 우리 네. 오늘 데스크. 쌤님도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와, 나를 능가하는 데가 있었네. 미리미리 준비하네.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또 명문대 진학에 의한 교육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학부모들은요, 우리 아이 낳으면 꼭 트리니티에 보내고 싶어요. 학부모들의 꿈의 학교라고 입을 모아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치원생부터 키운 뜨거운 학부열, 꼭 원하는 대학에 가서 꿈을 이뤄서 세계를 빛내는 인재가 되길 응원합니다. 일본, 무너진 하얀 거탑의 꿈. 2018년 8월 일본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도쿄 의과대학 문부과학성 간부 아들 성적 조작. 자,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 국장의 아들이 일본 도쿄 의대에서 부정 입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우와, 딱 걸렸네요. 야, 저건 너무 규칙을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부정에 관여를 한 거네요. 네, 저 말이 너무 화가 납니다.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 수험생들은 뭐 농락한 그런 대화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 열도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뉴스가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자, 도쿄 의대가 여성 수험생과 3수생 이상인 다수생의 입학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가져가지 않은구만. 자, 도쿄 의대의 입학시험은 1차 학과목 필기시험과 2차 논술 면접으로 치러지는데요. 자, 1차 필기시험에서 여학생들의 점수를 일정 비율로 깎았고요. 2차 논술에서는 일반 남학생과 재수생에게는 20점, 상수생에게는 10점의 가산점을 주었지만요. 여학생과 사수생에게는 0점, 가산점을 주지 않은 겁니다. 아, 저거 저 관문을 뚫으려고 정말 저런지도 모르고 죽으림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저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래요, 도대체? 그 속에 숨겨진 검은 내막. 2010년 도쿄의대는 여학생의 합격 비율이 40%에 육박하자 여자가 왜 이래 많이 합격했어? 여자는 출산하면 거의 이직해버리잖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학생의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성적을 조작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런 성적 조작 때문에 2018년도 한 해에만 무려 55명의 학생이 불합격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을 배신하고 그들만의 기준으로 만든 하얀 거탑. 그릇된 기준으로 쌓아올린 탑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의 최후. 2017년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한 중국계 싱가포르인 소녀. 미국 대입 수석자인 자오 위스는요.
세계대학 랭킹 2위인 미 명문대 스탠퍼드 합격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其实我想告诉大家，主播其实考上 Stanford 是通过我自己的很大的努力。我今天直播其实主要是想跟大家分享一下我是怎么考上 Stanford。 고생했네. 아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저 표정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나도 비법 좀 알고 싶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액 뇌물 주고 스탠퍼드 입학. 부정 입학한 재벌가 여대생 적발. 자오이스의 명문대 합격 스토리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얼마 전 미국 대학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죠. 사상 최악의 입시 비리 스캔들. 유명 배우들도 이 사건에 연루돼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인데요. 저희가 한번 여기서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네. 대학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릭싱어가 8년 동안 293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부유층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릭싱어에게 뇌물 중에 최고액인 650만 달러, 무려 76억여 원을 건넨 학부모가 바로 자칭 스탠퍼드 수석 합격자 자오이스의 아버지인 자오 타오였습니다. 자오 타오는요, 매출 2조 2천억 원을 자랑하는 중국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으로요. 자산 18억 달러, 약 2조 1천억 원을 보유해 싱가포르 부호 순위 15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요, 입시 브로커인 릭싱어가 스탠퍼드의 요트 코치에게 50만 달러, 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그 대가로 요트 선수 경력이 전무한 자오이스를 2017년 요트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 미국에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나자 현재 스탠퍼드 측에서는 자오이스의 입학을 취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자오이스의 부모는요, 브로커인 싱어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라면서 합법적인 기부 입학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합법적인 기부 입학제 무슨 수석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기사.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그래. 엄마가 학교에 간 까닭은 2018년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 사는 중년 여성 다이지화의 일과 아침 8시 중학교에 등교해 아들 버린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요. 방과 후엔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밤늦게까지 아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좀 학업에 대한 열정을 뒤늦게 불태우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자, 이렇게 좋게 보기 쉽습니다. 나쁜 분이에요?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자, 그녀가 밤낮 없이 열공하는 이유, 바로 자신의 아들 샤오화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들 때문에 학교에 간 사연은 아들 샤오화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자 엄마는 선생님과 긴급 면담을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 성적이 왜 이러죠?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머님, 직접 샤오화의 수업 태도를 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의 권유로 아들의 수업을 참관한 엄마 다이지화. 그런데 아들 샤오화가 유독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점을 알게 된 엄마가 내린 특단의 대책. 아들, 엄마랑 같이 수업 듣자. 대단하시다. 아니, 공부해라고 하는 엄마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워. 같이 공부하자는 거는 아예 24시간 감시 아닙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아닙니까, 이거?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를 따라가기 시작한 엄마. 그런데 그냥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교과목별로 필기까지 하고요. 아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지 못해? 수업 시간엔 잡담을 금지! 이렇게 한다고 뒤에서 실제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장장 3년간 아들과 함께 수업을 들은 횟수가 무려 3,000번 이상. 중국 언론에서는 헬리콥터 맘, 3년간 아들의 수업에 참여한 엄마라고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부모에게 감시당하는 학생은 행복할 권리를 뺏긴 거다 라면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한 표예요. 공감합니다. 부모의 선택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좀 존중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인도의 전쟁 같은 학구열이 만들어낸 진풍경. 뭐죠? 근데 걱정이 돼. 뭐 하는 걸까요? 떨어지면 어떡해. 건물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자, 창문에 건물 이렇게 청소. 창문에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기? 뭐 하는 걸까요? 저 혹시 그거 아니에요? 뭐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그 일타 강사
강의가 펼쳐지는 저 바깥쪽 창문에 매달려서라도 청강을 하는 거야? 저렇게라도 청강하려고. 틀렸습니다. 너무 비싸서. 2015년 인도의 동부 지역 비하르주에 있는 한 고사장 풍경입니다. 고사장이에요. 시험 본다고 저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5층 건물 벽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위험천만한 벽타기를 한 이유. 이 건물 안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그 창문엔 뭐 저기 시험 감독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도 너무 보고 있는데 네. 저런 부정을 저렇게 대놓고 한다고? 인도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고교 입학 자격 시험날.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고사장 건물의 벽을 타고 오르기 목숨 시작합니다. 걸고 커닝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험 문제를 확인한 뒤 답이 적힌 교과서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학부모랑 자녀가 실시간으로 시험 문제를 같이 푸는 셈입니다. 아니 말이 돼? 아니, 저렇게 주는 학생 옆에 있는 학생은 신고 안 해?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학부모에게 미리 뇌물을 받은 시험 감독 교사가 학생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뿐 아니라 인도 경찰들마저 뇌물을 받고 이 부정 행위들을 눈감아 줬다고 합니다. 뭐지? 이렇게 컨닝에 연루된 사람들 수는요, 무려 300여 명이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들썩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비하르주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이 시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 비하르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인도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요,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 돈 때문에 힘들게 살 일은 없을 거야.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최종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세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그 이유야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저게 뭡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걸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네, 저렇게 해봤자 저렇게 큰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 또 똑같이 컨닝 페이퍼 아들한테 전해주고 있겠지 뭐. 그러니까 말이 근데 저건 절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비뚤어진 교육열이 빚어낸 참극. 이 위험천만한 부정행위가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특명, 자녀를 모모해드립니다. 세계에서 해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특종에서는 중국의 학부모가 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지 감시하려고 학교까지 찾아왔죠. 이번엔 더합니다. 유학 가니까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중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사설 탐정! 탐정을 붙여요? 자, 홍콩의 한 흥신소의 폭로에 따르면요. 하나뿐인 내 자식, 홍콩까지 보냈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홍콩에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 유학 중인 자녀들을 뒷조사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좀 무섭다. 중국의 학부모들에게 이른바 자녀 감시 요청을 받은 사설 탐정들은요. 홍콩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도둑 촬영, 도철하는데요. 몰카형 안경과 펜까지 동원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혹시나 놓칠까 봐 아이들 가방 속에 위치 추적기까지 넣어둔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의 학부모는요. 우리 애가 어떤 애들이랑 어울린지도 좀 조사해 주세요. 저거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자녀 친구들 뒷조사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건 너무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렇게 뒷조사를 시켜서 홍콩의 사설 탐정에게 지불하는 비용은요. 수백,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 정도 할 열정 있으면 그냥 집에서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시지. 에휴.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은요. 우리 엄마가 이러면 난 진짜 노이로제 걸릴 듯. 이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범죄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법이고 뭐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로 인권 침해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건 아니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스카이캐슬 거기, 버지니아 페어팩스. 2018년 대한민국의 빗나간 교육열을 비판한 제이본부의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극 중에 이런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제니퍼, 맞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살던. 페어팩스? 거기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유명한 곳인데. 대치동 못지않게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데스크 쌩님 김주영 쌤이 딸 K의 교육을 위해서 살았던 곳이자 최고의 학군으로 언급된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는요, 일명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페어팩스가 미국의 8학군, 현실판 스카이캐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도시길래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 평균 1위를 기록. 헐. 아이비리그로 가는 꿈의 티켓이라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를 비롯해서요, 미국 유명 명문 스프링힐 초등학교, 롱펠로우 중학교, 랭리 고등학교 등이 이곳 페어팩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국 최고의 학군이자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야, 미국에도 저런 학군들이 있군요. 그 정도로 다 몰려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페어팩스를 특히나 워너비로 꼽는 이유. 페어팩스 내 학교는 수준별 수업 제도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상위 10%의 영재들을 교육하는 영재 프로그램 GT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GT반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핵심 과목을 위주로 동급생보다 1, 2년 앞서 선행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페어팩스의 모든 고등학교에 스페셜, 전교생에게 선생님에게 메시지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노트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팩스에 사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유난히 아니라 필수라고 할 정도로요, 한국만큼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까지 있는데 페어팩스의 엄마들을 두고 일명 사커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녀가 축구 레슨을 받는 동안 운동장 한켠에서 자녀의 스터디 스케줄표를 짜는 엄마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현실판 스카이캐슬이 많네요. 자녀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또 공부하느라 힘든 자녀들도 모두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캐나다 최고 명문대이자 수재들의 집합소인 토론토 대학교. 이 학교에 천재 소녀로 불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24살의 제니퍼. 제니퍼는 모든 과목에서 올 A, 게다가 피겨 스케이트부터 피아노까지 예체능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인 그야말로 엄친 딸이었는데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닥친 크나큰 불행. 2010년 11월 제니퍼의 집에 들이닥친 무장 강도들. 그들은 제니퍼의 가족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뭐야?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요. 아버지는 머리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한편 당시 강도에게 손을 결박당했던 제니퍼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제니퍼의 아버지가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그런데 제니퍼는 강도들과 아는 사이 같았어요. 손이 묶여있지도 않았고 강도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딸이 범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딸이 이 사건의 배후가 맞았습니다. 스카이캐슬이네, 것도. 제니퍼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 사실 그녀는 토론토 대학교에 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제니퍼의 거짓말이었죠. 학업과 성적에 큰 압박을 받아온 제니퍼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두려워 성적표를 위조해왔고요. 아이고, 심지어는 입학 사실까지 조작을 했던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졸업 시즌이 됐는데 졸업식 티켓이 모자라 부모님을 초대할 수 없다는 말에 의심을 품은 부모님이 딸을 뒷조사했고 결국 그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그 뒤 크게 분노한 부모님이 딸 제니퍼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자 이에 분노해 정말 끔찍하게도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강도로 위장시켜 벌인 일이었던 거죠. 정말 저 똑똑한 친구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이후 이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자 캐나다에선 이 사건이 지옥에서 온 딸로 회자가 됐고요. Daughter from hell. 한편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제니퍼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됐고요. 25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니퍼에게도 이제 어릴 때부터의 상처도 있었을 거고 트라우마도 있었을 거고 스트레스도 있었겠지만 저건 아닙니다. 100번 이해해도 저건 아닙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 입시 지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